날이 정말 덥습니다. 와, 오늘 7월 첫째 날인데 매달 잠시 마치고 잠시 주차를 하고 오늘 영상을 촬영할까 합니다. 아직도 또 속는 바보라고 해서 제가 죄송하고요. 바보들이 없기를. 돈줄을 계속 푸는데 집값만 하락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기들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야, 규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공급으로 엄청나게 풀어서 집값 잡겠다 그랬는데 손바닥 뒤집듯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진짜 정말 확실해진 거죠. 오늘 역시 제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부동산 고수분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거나 엄청난 지식이랑 노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초보자분들도 최근에 부동산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특히나 최근에 627의 대출 규제 이런 게 나오면서 어떻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도대체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 등등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 더 지난번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5가지 정도 정리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급, 즉 실제로 풀리는 새로 지어지거나 기존에 있는 그런 기축, 그런 공급이 늘어나야지만 임대, 집값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 즉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하락 안정되겠죠. 그렇지만 신규 인허가 착공 입주가 부족하다. 기존에 또 뭐 기축이라 구축에 가지고 있는 집주인, 그 아파트나 여러 가지 집을 보유한 집주인분들, 이런 사람들을 지지난 말살 정책을 피면서 아파트, 비아파트 모두 다 이런 분들의 숫자가 다주택자분들 점점 임대사업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 집값이 하락하고 폭락된다. 지금 이제 투자자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시장이 몇 년째 그대로인데 아직도 투기꾼,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그들이 집값을 올린다라는 것은 망상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든 지역이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가 많이 없어지고 집주인들이 막 던지고 나가고 다주택자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그러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서울의 핵심 지역, 서울에 이제 점점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다가 이번에 정책이 나와버렸죠. 경기도 핵심 요지 또는 지방에 있는 몇 개소는 지금 전세가 없고 전세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미루는 현상이 지금 왜 벌어지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이어서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 가격의 하락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정책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대출 틀어 딱 막았죠. 묻지마 대출, 묻지마 빚내는 놈들 다 없애버리자, 와 이런 뉴스들이 메인 기사, 메인 제목만 딱 나오는데 그것만 보고 그 뒤에는 알고 보고 기존에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이제 다음 내가 전세 이제 계약이 끝나면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제 재계약하려고 은행에 연장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도가 줄어들었네? 내가 더 빌릴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려고 하니까 한도가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책이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는 관심도 별로 없고 꼭 이런 얘기 아십니까? 칼이 내 목에 이게 딱 들어와야 이게 문제점이고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알듯이 그전에는 절대로 예측이나 준비 대비가 없습니다. 공급도 없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계약자, 거기 사시는 분들, 기존에 임차인 분들이 그 집에서 나올 확률보다는 그냥 계속적으로 2년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갱신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물이 없으니까 신규 매물, 집주인들이 전월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 계속적으로 하면서. 근데 나는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도가 줄어들었네? 누가 더 큰일 나는 상황입니까? 또는 한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이 많이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주거비 들어가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도대체 난 그럼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지? 저 갭 투자, 갭 투기꾼들을 차단해서 좋다고 했더니만 아니 내가 들어갈 전세 집이 없다네. 전세 가격이 뭐 저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쌍쌍. 세 번째는요, 기존에 올라간 최상위권 상급지 대장 아파트, 거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 집주인이나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를 계속적으로 집주인들 이번에 사셨다거나 예전부터 있는 분들, 그분들이 대출 이런 뭐 한도가 좀 줄어들고 호가가 좀 줄어들, 호가가 좀 빠졌다 그러죠. 거래량도 주춤한다. 공포심에 가격을 하락해서 그분들이 시장에 던질까? 그 전에 우리가 겪어봤는 거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절대로 그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팔았다가 예전에 5, 6년 전에 집을 팔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죠.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 다 받았고 탄탄하게 자산 있는 그런 사람들만 진입하고 있고 그런 집들이 시장에 안 나올 거라는 것은 학습 효과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들이 가격이 빠지고 조정 하락 폭락되어야 기존의 구축이나 준신축 상대적인 하급지 가격들도 빠질 건데 대내외적인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이야 불가능하다는 봅니다. 아니 네가 그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너 같으면 팔겠냐? 한번 반대로 역지사지를 해보자. 이 또한 이제 대출이 이제 많이 좋아놨고 뭐 수도권 집을 사면 6억까지밖에 최대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만의 완전 성벽이 쌓이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 좀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 했던 분들까지 다 막히고 주거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버렸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10억 전후 아파트들이 이제 대출 최대 6억에서 지방이든 서울 수도권이든 흐름이 간다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던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상급지 대장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저 가격이 맞나? 대출 받아서 사야 하나? 그래도? 근데 한도가 이제 대출한 한도가 걸리니까 가격이나 입지나 조금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요, 내년에 내후년에 괜찮은 신축이 입주하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신축 인허가가 줄어들고 새 아파트는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지금이라도 가격 덜 오른 아파트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심리 유동성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간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를 집을 매수해서 사는 실수요자분들이 간다는 것이 핵심이겠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구도 전세 매물이 전구에 의해서 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근데 시작도 하기 전인 거죠. 매매가는 지지부진해도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간다. 대구 2, 3년 전에 입주 폭탄, 그 당시에 신축 아파트가 아무거나 찍어서 그 당시 실거래가 봤을 때 그때 전세 가격 거래가 보고 지금 2, 3년 후에 실거래가 보면 어렵지 않게 그때보다 전세 가격이 다 올라가네. 대부분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소 몇 년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이 주변의 준신축 구축으로 지금 이어간다라면 그 다음에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1% 정도 되는 그 대장 아파트들, 전고점 넘은 아파트들 말고 대부분의 이제 전국 아파트들이 정말 외곽이나 비소나는 지역이나 나홀로나 저기 아파트가 맞나 아닌가 그런 곳 말고 도심권에 있고 역세권이다, 대단지, 상권이나 하권이 다 되어 있는 구축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도 그런데 다른 지역 미분양이 적고 입주는 없는 도시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언론이나 데이터 통계 유튜브에 나오면 이미 늦다는 얘기죠. 데이터는 후행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전월세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공급하는 거죠? 국가가 10% 15% 공공임대를 감당하고 나머지 85%는 민간 일반인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주체를 때려잡는다? 아무도 공급하지 않으면 근데 나는 저렴하게 전월세를 살고 싶은데 나에게 싸게 전월세를 줄 호구 집주인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셔야 돼. 이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네? 결론입니다. 경기 침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십조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곧 돈을 뿌린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 4.5일제 이걸 적용한다 그럽니다. 적게 일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 즉 노는 날이 더 많이 또 저녁이 있는 사람이 많이 더 줄 테니까 나가서 돈도 많이 쓰고 소비도 하고 쿠폰도 줄 테니까 내수 경기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도 더 낮출게. 세상이 풀린 유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수천조 이런 얘기는 좀 뒤에 하더라도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화폐 가치는 앞으로 더 하락한다. 앞으로 정해진 사실인 거죠. 필수재인 옷, 또 먹는 거 이것은 계속적으로 안 오르는 게 없는 건데 어찌 집값은 무조건 하락 폭락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게 믿고 그게 정의이고 그게 선이고 착한 거라고 믿으면 좀 이상한 거죠. 오늘 영상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그 망상 또는 정치인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 대부분 국민의 삶과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집 앞그릇 챙기기 바쁘고 자기들 출세, 자기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그냥 미친 사람들인 거죠. 정말 더더더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앞으로 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들의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제가 수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나를 살리고 혹시라도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이 관심 없는 현실의 잘못된 인식, 자각, 동떨어진 현실 인식 때문에 내 평생을 또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내 자식들에게 개고생의 길로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책도 읽고 유로강의도 듣고 미래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미 버스는 저 떠나가고 있는 거죠. 빨리 뛰어가서 우리는 그 버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반드시 있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다음에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